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,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,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. 고품격 마이너리티 B+ 예술가들의 수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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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드디어 이렇게 어렵게 모였네요. 저 1회차 예술가의 생계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성악가 이상결입니다. 선생님,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왜 B+ 예술가들인가요? 예, 저희는 일단 기준을 삼았던 게 A급 A+들은 미디어에 노출되신 분들이 A+급으로 지금 생각하고 B+는 이제 마을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B+ 예술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정했습니다. 깊은 뜻이 있었군요. 예, 네. 그렇군요. 저는 이제 B+는 뭔가 이제 수입에 비례한 예,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뭔가 좀 A급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. 수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B+ 예술가들이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덜 버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노출을 안 하시니까 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A급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올까요? 올 수 있죠.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여튼 전국 노래자랑 팬텀싱어 그다음에 복면과 가왕 그다음에 너목보 뭐 이런 나가실 겁니까? 활용을 하게 되면 뭐 항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2 김호중 씨가 또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요, 부천에서. 김호중 씨가 대단한 게 이제 트로트로 전향을 살짝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성악을 더 많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약간 근데 음악적으로 이렇게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? 연결 통로가 이렇게 미디어라는 게 있는데, 일단 김경래 작가님은 어떠신가요? 얼마 전에 개인전도 성악리에 마치셨는데 많이 파셨나요, 작품은? 아니, 제가 그때 작품을 안 팔려고 일부러 그 가격을 안 걸었어요. 성황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마쳤고요. 이유라도 있으신가요? 보통 작가님들은 전시회나 그런 걸 하시면은 오히려 본인 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매긴다거나 파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. 그러니까 제가 좀 B+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걸 팔고, 그러니까 가격을 받고 파는 거를 좀 아직은 부끄럽고, 네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4점 정도는 다른 아트 페어에 이제 판매가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, 그래서 그걸 또 빼고 팔자니 애매하고, 일단은 가격은 안 걸었는데 또 이제 몸값이 올라가면 그림값도 올라가니까 굳이 지금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. 몸값이 어떻게 올라가시는 겁니까? 그러니까 작가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화를 그리기도 하잖아요. 예. 네, 원화도 그리고 디지털 작품도 하는데 원화 그리는 작가들은 그림의 크기를 호로 이제 그림의 이제 크기를 단위로 호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호당 가격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작가마다 호당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. 그 사람이 이제 뭐 좀 유명한 작가면 큰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 호당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뭐 가격이 싸도 호당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보다 하나 그리면 지금 한 10개 그리는 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. 네. 근데 뭐 그런 생각으로 가격을 안 건 건 아닙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에이전시라든지 네. 그다음에 그 본인 작품을 팔아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.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했거든요. 갤러리나 에이전시의 파워가 좀 판매할 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는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들도 그림을 많이 구입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. 네, 그래서 작가가 어느 정도 자기 홍보만 잘 하면 뭐 팬들이 좀 생기면 그런 힘을 크게 빌리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리 팬이 생기더라도 뭐 1,00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는 팬들이 또 등장하는 게 중요하겠네요, 나중에. 그렇죠. 그런 분들 이제 슈퍼 팬이라고 요즘에는 부르는데. 네, 그런 분들 한 분이 이제 일반 팬들 많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긴 하죠.
가격적으로 감사하죠, 선생님. 네네 감사하죠. 예, 정말 감사하죠. 감사한 분들 많이 물론, 생겨야 물론 이제 뭐 예. 그런 분들만 중요한 건 아니고 예. 네. 잘좀 요거 좀 위험한데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B 플러스 음.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A급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면서 절대 꿀리지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아부하지 않고 본인 갈 길 묵묵히 가면서 뭔가 이제 미디어에 이제 노출된다거나 그런 것도 뭐 노출되면 감사하지만 그냥 본인 할 일 열심히 하시는 정말 즐기면서 하시는 이런 예술가 분들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. 생활에도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예. 좀 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는 게 좀 뼈를 때리네요.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네, 있겠죠. 맞습니다. 예. 근데 어쨌든 이제 A급이 되려면 좀 미디어의 힘도 필요하고 기획사의 힘도 필요하고 뭔가 그렇지만 우리는 슈퍼팬의 힘도 예, 중요한 것 맞습니다.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우리는 좀 자유롭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꼴리는 대로 좀 할 수 있어서 자유롭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음악놀이터 이상결 테너 가수님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갑자기 제가 등장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름 노출되면 안 되나요? 이거는? 뭐 괜찮습니다. 지금 부천에서 뭐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. 예, 그러면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. 독일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극장에서 일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잘 맞춰서 잘 들어온 테너 이상결이라고 합니다. 예. 뭐 현재 뭐 하시는 직업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시고 예, 계시는지.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? 예, 저는 참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저는 지금 부천 그 원미동 영서점이라는 곳에서 원미동 골목학교 음악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은 뭐 모차르트를 소개하고 베토벤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작곡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본인이 뭐 사업장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? 저는 사업장이 있는데요. 뭐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뭐 연습실을 제 사업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대본에 있지는 않지만 예.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성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저는 예전부터 성악을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를 좀 했습니다. 해가지고 테너도 해보고 뭐 베이스도 해보고 해서 테너가 참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계속 생각만 해오다가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성악에 뛰어들었습니다. 예. 그럼 고등학교 3학년 한 1년 고등학교 3년 1년이 아니라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예. 사실 또 고등학교는 저는 또 인문계를 다녔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과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문계로 바꾸고요. 인문계를 바꾼 다음에 예체능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바꿨는데 결론은 뭐 성적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. 예. 고3 6월달에 시작해서 힘들이지 않고 그냥 대학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와, 이 성악은 6개월만 공부해도 뭐 대학에 3개월 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예, 수능 성적이 180점인데도 실기가 너무 좋으니까 200점 만점이 아니고 400점 예전 분들 있잖아요. 선생님 예전 분들 막 들어가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해는 되더라고요. 학교 입장에서도 저도 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라면 공부는 더럽게 못하는데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이걸 떨어뜨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고민이 많이 되겠더라고요. 그 어느 대학교에서는 일단 들여보내자. 어떤 대학교에서는 학칙이 있지. 너무 못한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렇군요. 예. 그 상결님 예전에 일화가 있는데 H대학교 성악과인가 하여튼 뭐 어느 학교 음대를 시험을 봤는데 그 심사위원이었던 선생님께서 잘 달래가지고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. 밥을 한 끼 먹여서 이제 오지 말라고 시험 보러 오지 말라고. 그런데 이제 K대학교에 이제 다시 시험을 갔는데 또 그 심사위원 선생님이 계셔서 그 심사위원 그 교수님께서 얘는 나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
합격시켰다는 썰이 있는데 진짠가요? 뭐 이렇게 그런 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요. 대구예술대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 전역할 때쯤 돼가지고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. 한예종 다니시는 그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괜찮다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 하나도 없이 교회에서 연습을 좀 하고 연습을 하고 그게 이제 막상 이제 말년 휴가를 내서 제가 한예종 시험을 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만남의 1년의 과정 중에서 H대 나오신 교수님께서 그걸 만나게 됐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나와가서 터무니없는 그런 실력인데도 잘 봐주셔가지고 잘 고기 먹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 국민대학교 시험을 치니까 이제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1지망, 2지망, 3지망을 다 그 교수님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배우자. 운명의 스승님이시네요. 함께 해보자고. 맞습니다. 와. 그런 되었습니다. 인연은 또 쉽지가 않은데 일화가 또 있으셨군요. 노래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는 후배들이 종종 있나요?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요즘에는 뮤지컬도 다양하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보컬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요. 저는 우리 50, 60대 합창단 단원분들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가르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노래는 하지만 이렇게 장르를 전향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?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좀 선택의 다양성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20대 청년이 이렇게 노래를 배우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노래에 대한 비전이 좀 없었는지 또 밥을 잘 먹여서 이렇게 보냈다는 뭐 전통입니까? 전통인가요? 저희가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기악 쪽보다 너무 성악 쪽은 굉장히, 훈훈하네요. 밥을 먹여서 기악 쪽은 아주 냉정하다고. 저희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기악 쪽은 좀 어떠십니까?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사드리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굉장히 부럽습니다.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. 밥을 사주는 뜻은 먹고 이제 가라. 다른 데 가라. 뭐 무서운 식사였군요. 실제로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최근에 들었는데 저희 대구예술대학교 모교에 지금 피아노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고 들어가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지방은 지금 국립대들도 0.8대1 그런 경쟁률이라 근접해 있는 도시의 국립대들이랑 합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교수들은 또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상결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대구예술대 성악과가 뮤지컬과로 바뀌어서 다시 다른 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다시 좀 돌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해종 가고 싶었는데 한해종 밥 먹고 나왔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근데 독일로 유학을 가시게 된 계기는 뭐 스승님의 영향이셨을까요? 아니면 어떤 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? 사실 저는 이탈리아로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. 가고 싶었는데 독일 그 비어츠부르크라는 도시의 음대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에 마스터 클래스를 하러 오셔가지고요. 제 노래를 듣고 나와라, 내가 합격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.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네요. 뭐 그 정도 제가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가지고 막상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가곡과 교수님이시고 오페라과 교수님한테 저를 넘기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페라과 교수님께서 외국인이시고 세르비아 교수님이시거든요. 그 학생들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요. 힘드셨군요. 떨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다른 학교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제가 듣기로는 무슨 콩쿨 대회에서 상금 5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. 그래서 졸업식도 안 마치고 그 돈 가지고 바로 독일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사실 그 상금 500만 원을 제가 받아가지고요. 전부 다 그 뭐 사주고. 밥이요? 밀린 레슨비 내셨나요? 밀린 레슨비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밀린 반주비도 내고요. 그다음에 학교에 뭐 교수님이 또 뭐 이렇게 쏘라 그래가지고요. 피자 60판인가 70판 쏘고. 교수님들이 역사적인 날이네요. 사실 그래서 한 30만 원 빚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콩쿠르 많이 해가지고 했었으면 좀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그때 처음이라 가지고요. 자산 관리사를 옆에 두시는 걸로 이제 앞으로 좀 탕진했던 것 같아요. 좀 마음이 들은 것 같습니다. 4년 동안 밥 안 사고
약간 밥을 사줘야 하는 스타일의 학우가 이제 피자를 쏜다 그랬으니 이제 학교에서 참 피자를 안 좋아하는 학우들까지 다 몰려 들어가지고요. 네, 그래가지고 다 콜라가 이렇게 참 맛있게 먹었다는 어떤 후문이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예. 아유, 참 여기서 재밌네요. 또 우리 이상결 대표님의 또 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네요. 예, 또. 피자 68. 네, 어, 학생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인성이 아니라 이게 누구 말을 잘 들어가지고요. 네, 그 말 듣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혹시 그때 밥 순종하는 스타일이죠. 순종하는 스타일. 혹시 그때 밥 사주셨던 그 교수님 아니신가요? 예.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십니다. 예. 아, 또 그러셨군요.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. 예. 귀국 후에 코로나 때 한참 귀국을 하셔서 삶이 녹록지 않았는데 음악가로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을 때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. 아, 예, 저는 가족을 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요. 버스 기사를 좀 한 7개월, 8개월 정도 했었습니다. 대단하시네요. 해가지고 그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 제가 노래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형 면허가 있으셨던 건가요? 거기에 이제 잠깐 홍보를 드리면 그 경기도 버스 양성 훈련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. 예, 거기에서 이제 버스 일종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 80% 정도 환급을 해주는 또 그런 제도가 있고요. 예, 그거를 따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버스 양성소에 들어가서 한 10일 정도 교육을 받고 예, 바로 이제 저기 시흥교통에 입사를 해가지고요. 열심히 다녀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1일은 2기호 대회잖아요. 예. 네. 8시간 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이제 네. 이렇게 하는데 저희 때 새벽 4시에 가가지고 11시까지 12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내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. 예, 하루 일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뭐 전혀 뭐 할 수 없는 그렇죠. 그런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. 예. 모든 기사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지네요. 예. 정말 대단하시고요. 대단하시네요. 예, 그래서 저는 버스만 타고 있습니다. 예. 택시는 웬만하면 안 타려고. 예. 죄송합니다. 택시 타고 뭔가 이제 음악가의 길로 뭔가 이렇게 탄탄대로라고 여겨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 운전기사를 하시고 그러셨을 때 혹시 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그냥 기뻐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. 일단 가족의 생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을 이제 생계를 시작을 하셨으면 사실 생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거고 예. 사실 음악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하시면서 예. 내가 할 일은 노래구나 성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강해지셨나요? 예,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오. 예, 좀 마치 좀 자석과 같이 예.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성악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경우가 좀 되었고요. 그리고 또 버스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예전부터 예, 운전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계기가 좀 있어가지고요. 예. 미친 듯이 막 한 1,600km까지 막 독일 아우토반을 누볐던 좀 과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피드를 좋아하시는군요. 아니, 스피드는 뭐 좋아하진 않고요. 왜냐하면 180km씩 달리면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. 예. 시간은 1시간이 단축되는데 기름값이 와. 저기 5만 원 들 거 10만 원 듭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저랑 안 맞는 걸로 해가지고 항공편으로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그런데 뭐 기다리는 거랑 뭐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는 300km씩 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좀 많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버스 운전을 하면서 노래에 대한 그런 갈망이 항상 이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게 되게 감동스러운 대목이네요. 정말요. 예. 그래서 이 음악이란 우리 상결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? 뭐 생계가 좋아지면 계속 하고 싶은 분야고요. 예. 뭐 항상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관계 부처, 뭐 우리 부천 문화재단 혹은 또 부천 시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, 예. 사실 그 B+인 저로서는 제가 무슨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표를 사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으로서 독창회로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좀 위험적인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예술가들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그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모 사업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
뭐 성악가를 위한 어떤 공모 사업, 그다음에 시각 예술을 위한 공모 사업, 공간 예술을 위한 그 공모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 공모 사업을 열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환경을 위한 뭐 어떤 음악회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또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또 노래도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같은 음악의 길을 걷는 뭐 후배님들이나 예.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. 혹시 하시고 싶은 말들이 있나요? 예, 뭐 항상 그분들을 만나면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본인 꼴리는 대로 전문 용어가 나와요. 맞습니다. 예. 본인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라고. 이렇게 너무 꼰대나 뭐 라떼가 많아가지고요.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 듣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.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예. 오늘 이 수다 모임이 굉장히 품격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분, 물론 B+지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수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예. 고품격 마이너리티 B+ 예술가들의 수다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테너 이상결님의 인터뷰와 함께했던 모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